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21일 두산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했고요. 코스피 3240포인트 2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0.8% 하락했고 코스닥도 0.5% 정도 하락하면서 좀 하락했지만 1000포인트 지키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 증시 전체가 좀 좋지 않게 진행이 좀 되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이제 코스피를 많이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하던 그 모습도 좀 오늘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해서 약세를 띠고 있는데, 지금 매도량에 비해서는 크게 많이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그 소식이 있었죠. 인도의 그 인도발 변이 델타 바이러스가 또다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경계감이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좀 경직되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코로나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주나 아니면 제조업 위주로 좀 주가 하락이 나왔고요. 오늘은 진단키트죠. 진단키트나 바이오주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또 잠잠해질 듯 하면서 경기가 완만하게 이제 이렇게 회복을 좀 하면서 물가도 좀 상승을 하고 이 소비 심리가 회복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자, 이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이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진짜 뭐 딱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전처럼 큰 유행이 오게 된다면 또 백신이 지금 무력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경기 회복이나 금리 인상은 당연히 안 할 거고요. 물가도 다시 한번 뭐 크게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겁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 이게 물가가 네.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비 심리가 계속 떨어지고 이 경기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은 되지 않는데 돈은 풀고 있는데 경기 회복은 되지 않고 물가는 상승하는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치솟아서 뭐 돈을 끌어들였다거나 금리를 상승시켜서 막을 수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양쪽 둘 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 단순한 이 정책으로는 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잡는 것이 목표이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황 얘기를 좀 길게 하면서 뭐 크게 더 볼 거 없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코스피는 겨우겨우 21선 지지를 했지만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고점 부근에서 좀 떨어졌지만 1000포인트는 지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하락을 멈출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증시 둘 다 이제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제 니케이는 아주 많이 하락했고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선방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환율이 1133달러로 크게 어, 내리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다행히 이제 선물이 나스닥 다우 선물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델타 바이러스가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 좀 움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그런 투자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 1.4%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뭔가 좀 올라갈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좀 감이 안 잡힙니다. 사실 저도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시황에 대해서 리뷰를 좀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시황 리뷰 마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 보겠습니다. 오늘 150원 상승해서 15,6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에도 15,700원으로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산인프라코아가 이 증시는 오늘 많이 좋지 않았지만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과 함께 뭐 확실히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설정해 놓은 단기 이 저항선을 오늘 넘어갔고요. 거래량이 없이 그냥 차분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두산인프라코아는 두산중공업보다는 조금 강하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6월 21일이기 때문에 22, 23, 24, 25죠. 네, 4일 정도 하고 다음 주 이틀 정도면 이제 두산인프라코아가 거래가 이제 끝나고 6월 29일부터 정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의 정지 전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볼 거고요. 사실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뭐 크게 움직임 없이 마무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자, 일단 의제 배당 이슈 때문에 좀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지금 7월 1일에 그 가치,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계신 두산인프라코아의 현재 매수 단가에 대한 가치, 그 차이만큼 이제 수익을 0.154죠. 네, 15.4%의 세금만큼 떼겠다라는 게 이제 의제 배당인데요. 자, 두산인프라코아의 매수 단가는 여러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큰 세력들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이제 수십만 주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10%가량의 지금 두산인프라코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4.7%죠. 네, 이 주식수의 두산인프라코아의 4.7% 정도가 두산중공업으로 이제 상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민감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인프라코아 단가를 높이는 작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두산중공업을 크게 오르지 않게 그냥 횡보를 하거나 조금 하락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냐, 뭐 그런 선택이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두산인프라코아 단가를 높인다는 것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높이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추가로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높이거나, 네, 아니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차익 실현으로 뱉어버리면서 두산중공업을 조금 주가를 크게 오르지 않게 마무리할 것이냐, 뭐 그런 식으로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아의 지금 수급을 좀 보자면 아무래도 외국인이 좀 매도로 접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66만 7천 주 정도를 또 오늘 매도로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뭔가 전체적인 움직임이 매도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5월달 그 다음에 네, 6월달 해가지고 조금 매도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자,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로 열심히 매도를 하다가 지금 오늘 매수를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이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자, 이 정도 양을 가지고 뭔가 매수 단가를 바꾼다, 그런 작업이 있다라고 좀 보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일이 벌써 일주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7거래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매수 단가 작업을 하려면 이미 확실하게 좀 움직임이 나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두산인프라코아의 매수 단가는 크게 이렇게 변화 없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실은 매수 단가가 이 정도에서 다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오랫동안 매집을 해왔던 그 양이 있기 때문에, 자, 두산인프라코아의 그 매수 단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 단가 정도를 좀 확인을 하자면 수급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누적 수량 한번 보겠습니다. 누적으로 좀 보자면, 자, 올해 1월 달부터 한번 볼까요? 대충. 자, 기간이 상당히 이제 많이 매수를 해왔네요. 그래서 기간 같은 경우는 네, 매수 단가가 보자. 언제부터, 네, 5월 말까지, 네, 최근에 가장 많이 샀던 그 구간은 아무래도 3월, 네, 여기네요. 3월 이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수 단가가 이 정도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3월 말 정도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정도에서 많이 매수를 한 게 보이네요. 그래서 3월과 그 다음에 5월, 4월 말이죠. 네, 그 정도가 지금 많이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3월이 언제죠? 6이네요. 네. 요 정도 라인에서 좀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균 단가가 이 정도 10,000원대 아니면 9,000원대 후반 정도로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매수를 여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단가가 이 정도로 자리를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 와가지고 6거래일 동안 뭐 매수 단가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막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막 크게 상승하지 않게 작업을 좀 하면서 배당 소득이죠. 네, 소득 의제 소득인가요? 의제 배당이죠. 네, 그거를 좀 덜 내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이제 저의 추측이고요. 여러분들도 뭐 크게 이 참고만 하시고 확실한 정보는 아니니까 저의 생각이니까요.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크게 지금 뭐 크게 변화 없이 마무리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차트는 뭐 크게 볼 거 없이 넘어가고요. 두산인프라코아의 그 공매도 잔고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네, 800만 주 정도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뭔가 상환이 확실히 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요. 6거래일 남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공매도 잔고가 생각보다 상환이 많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뭐 거래량을 좀 죽인 채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움직임들이. 그래서 천천히 그냥 진행하다가 어떤 수렴 구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매도 이 잔고들은 아무래도 2월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상환이 한번 필요할 때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한번 유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산인프라코아의 대차 잔고 확인하겠습니다. 대차 잔고가 뭐 크게 줄지 않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가 공매도 잔고나 대차 잔고 둘 다 별로 줄어드는 움직임이 없고요. 어제도 이제 매수한 것에 대해서 추정이 좀 이렇게 잡히긴 합니다. 근데 당일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인은 이미 1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두산중공업으로 4.7% 정도를 네, 상당히 많은 주식을 재상장하기 때문에 그 의제 배당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의 이 상승분이 어,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엄청나게 막 좋은 실적이다. 막 굴착기가 엄청나게 좋다. 이것 때문에 상승했다기보다는 두산중공업의 그 원전 이슈에 대해서 너무 가격이 급등을 해버려서 저는 같이 좀 끌어올렸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자, 이 상승분에 대해서 만약에 인적 분할이 좀 되었을 때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할 것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 이외로 좀 이 끌어올렸던 이 시너지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줬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목표가는 이미 이제 22,000원으로 잡혀 있지만 계속해서 이 계단식으로 올라갈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의문이 듭니다. 자, 아무래도 굴착기 시장이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좋긴 합니다만 확실히 아직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한 그 변수가 남아 있고요. 건설 경기가 확실히 살아난다 라고 얘기가 되었지만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지금 원자력 급등에 대해서 두산인프라코아가 두산중공업과 세트가 돼가지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이 상승분은 두산인프라코아의 상승분이라기보다는 두산중공업에 의한 합병가액 맞추기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거래일 뒤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상황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자, 뭐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쭉 들고 가거나 아니면 이쯤에서 한번 털고 합병가액 그 맞추기 끝나고 나서 네, 7월 20일 날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다시 관심을 가지거나 네, 그런 방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한번 유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